지난 한 주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많은 암들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은 폐암입니다. 그런데 이 폐암이 왜 사망률이 높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폐암에 걸리면 의료진들은 과연 손을 놓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폐암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생긴 폐암의 새로운 치료법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은 전이도 잘 된다고 하고 재발도 잘한다고 하고 완치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주변에 폐암이 완치가 된 분들이 계십니다. 흡연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 중에도 폐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질 땐 이분께 여쭤보면 되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엄중섭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대학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는 엄중섭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 폐암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확인을 하죠. 사망률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예. 매년 3만 명 이상의 폐암 신환들이 발생을 하고요. 예. 매년 안타깝지만 18,000명 이상의 폐암 환자분들께서 돌아가십니다. 예. 사실 이 수치는 타 장기암과 비교했을 때 네. 굉장히 높고 압도적으로 1위인데요. 네. 그 이유는 폐암이 안타깝지만 초기에 네. 발견이 어렵고 예.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치만 보면 한 해에 3만 분의 폐암 환자가 발견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중에 18,000명이 또 사망을 하신다는 것도 대단히 충격적인, 굉장히 높은 수치, 절반 이상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요 얘기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치료 잘 받아서 완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5년 생존율 같은 것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실제로 1기, 2기 초기에 네. 발견이 되면 예. 폐암 환자분들께서 80, 90% 이상이 네. 완치를 하시는데요. 네. 3기로 좀 넘어가게 되면 완치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받았을 때 완치 확률이 한 50% 예. 내외로 판단이 들고 예. 4기는 안타깝지만 네. 완치되는 경우가 사실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냥 무서워할 것만은 아니고 초기에 발견되면 굉장히 완치율도 높고 치료가 잘 된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알고 계시기에 폐암 이꼴 담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폐암 이꼴 흡연, 담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 폐암 걸리신 분들 대부분이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네.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보면 네. 저희가 남성 폐암이 한 70%로 나오고 예. 여성 폐암이 한 30%로 나오는데요. 예. 남성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자이고 예. 여성 폐암의 80% 이상이 비흡연자입니다. 예. 그래서 남성 폐암에서는 대부분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네. 여성 폐암의 대부분의 원인은 예. 흡연이 아닌 네. 다른 원인일 것이라고 저희가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담배 말고 다른 원인들도 확실히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네, 본인이 피지 않는 예. 간접 흡연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가족 그래서, 중에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옷에도 묻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네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간접 흡연 외에도 예. 미세먼지에 의한 네. 환경 노출, 예. 그리고 저희가 라돈 네.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죠. 예. 성면 네. 그리고 환경적인 직업적인 노출 이런 네. 것들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라돈 침대 그때 막 다 수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라돈은 선생님 어떤 물질입니까? 사실 이게 라돈이 예. 어떤 물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예. 라돈은 물질이지만 기체입니다. 기체. 예, 기체고 무색, 무취의 기체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저희가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죠. 그렇죠. 예, 예, 모르고 이게 라돈이 대지 안반에 있는 돌에서 일부가 우라늄이 있는데 네. 이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선 동위원소 이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예. 만들어지는 라돈 기체이고 예.
흔히 뭐 이렇게 저희가 집안에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많은 뭐 그런 그 집안이 있고 예. 특히 라돈 침대 같은 경우에는 라돈 가스를 워낙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예. 이 라돈 가스가 폐에 침착이 되었을 때 네. 장기간에 걸쳐서 방사선 물질들을 이렇게 분출을 하게 됩니다. 예.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방사선 물질에 노출이 되어지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네.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험성이 있겠죠. 생각하기에 우라늄, 뭐 라디움 이렇게 라돈 이렇게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소에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생활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 상태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계속 흡입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면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성면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 많을까요? 예, 과거 성면이 예. 집을 지을 때 예,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성면 보드 뭐 이런 거 네.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서 네. 산업 물질로도 많이 사용을 되었는데 네. 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성면을 안전하게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네. 과거 지어진 집에서 성면 섬유를 네.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면 섬유 흡입을 할 수 있고 이 성면 섬유를 장기간 흡입을 하게 되면 네. 당장은 아니라도 10년, 20년 뒤에 예. 폐암이 발생할 수 있고 네. 폐암뿐만 아니라 흉막에 음. 악성 중피종이라는 네. 흉막의 종양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자, 성면, 라돈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최근에 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고등어는 잘못이 없다. 이게 구울 때 음식을 요리할 때 나오는 어떤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혹은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그 요리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최근에 담배를 태우지 않는 예. 비흡연 여성의 폐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저희가 폐암학회 연구위원회에서 네. 2017년, 2018년 네. 2년 동안 전국 10개의 대학병원에서 담배를 태우지 않았는데 네. 폐암이 발생한 여성분들과 예. 건강인 분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봤고요. 네. 그 결과 주방 환경이 연기가 약간 나는 환경과 네. 연기가 자욱히 나는 환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연기가 자욱히 나는 환경에서 조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폐암이 2배 정도 더, 2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기름 요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네. 기름 요리를 전혀 하지 않는 여성분들과 네. 주 4회 이상 기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예. 주 4회 이상 기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의 폐암 발생이 3배 이상 예.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일단 연기랑 그다음에 기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 그런 연기들이 예. 그 폐암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에 따라서 요즘에 그 후드가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후드를 꼭 켜시고 예. 후드가 없는 가정이라면 예. 환기를 자주 하시는 게 예. 가장 아주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냥 후드가 그냥 폼으로만 달려 있고 한 번도 작동 안 시켜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꼭 켜서 요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담배 태우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저 담배 안 피는데요 하고 대답을 하시는 분 중에는 사실은 전자담배를 태우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선생님 안전합니까? 골련형 전자담배, 예. 액상형 전자담배, 저타르 전자담배 모두 끊어야 합니다. 그래요? 담배 회사에서는 네. 이런 그 새로 나온 담배들이 폐암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네. 이러한 그 가열형 담배에서도 예. 발암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예.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10년, 20년, 30년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담배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결국 저희가 어떤 종류의 연기든지 폐로 넣는다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네, 전자담배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폐결핵을 앓았었다. 뭐 완치는 됐는데 그럼 이게 나중에 폐암으로 가는 거 아니냐? 혹은 폐렴을 자주 앓는 사람이면 이게 또 나중에 폐암으로 가느냐? 아니면 요즘 COPD 같은 걸로 지금 계속 이렇게 흡입하는 약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럼 나중에 폐암이 더 잘 오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폐암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네, 폐렴과 폐결핵은
그 폐암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폐렴과 예. 폐결핵을 치료하셨다 하더라도 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 COPD, 요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 발생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보통 10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 COPD도 장기간 흡연을 해서 생기는 병이고 장기간 흡연을 해서 말초 폐포가 파괴가 되고 말초 기관지가 파괴되어서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예. 즉 흡연으로 COPD도 발생하고 네. 흡연으로 폐암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COPD 환자에서 폐암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이나 폐결핵 같은 건 옛날에 앓으셨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계속 자국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폐암으로 잘 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 COPD는 담배 때문에 생기고 폐암도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폐암 걸리신 분들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피가 탁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 건가요, 그러면? 네. 우리가 혈담 또는 객혈이라고 하죠. 예. 가래에서 피가 조금 묻어 있으면 보통 예. 혈담이라고 하고, 피가 기침을 할 때 나오면 객혈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네. 꼭 혈담하고 객혈이 폐암의 이렇게 증상이다, 그런 네. 건 아닙니다. 예. 결핵이라든지 다른 폐질환에서도 혈담하고 객혈이 나올 수도 그럴 있고요. 수 있죠. 예. 근데 초기의 폐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건데, 예.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입니다. 예. 50% 이상의 폐암 환자에서 기침이 유발이 되는데요. 근데 또 기침 있다고 다 내가 폐암이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만성 기침 환자의 1% 또는 2%에서만 폐암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침 있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침이 예. 오래되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을 꼭 받아보시고요. 예. 기침 다음으로는 객혈, 예. 호흡 곤란, 심목소리, 예.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상 소견이 보이시면 검진을 받으시고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예. 바람직하겠습니다. 온갖 호흡기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증상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엑스레이를 찍어도 정상이었다. 근데도 폐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증상이 없고 그래서 경과가 나쁘고 사망률도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폐암 자가진단법에서 곤봉지라는 게 선생님 나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손가락 모양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곤봉지라는 게 예. 꼭 폐암하고 연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내가 곤봉지가 있다, 우리 가족이 곤봉지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폐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근데 하지만 곤봉지는 아주 중요한 폐질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만성적으로 저산소증에 노출이 되면 예. 말초 부위에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예. 그러한 변화의 일련의 과정으로 손톱 요 위의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네.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손톱 모양이 아령 모양처럼 이렇게 변하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병이 만성적으로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기관지 확장증,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OPD, 이런 폐기종 예. 같은 병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부는 또 폐암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곤봉지가 있는 분들은 근처의 내과 전문의 진료를 네. 빨리 받아보시는 게 예.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곤봉지도 사실 없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도 정상이고, 평소 증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불안하신 분들은 뭐를 체크를 해봐야, 뭘 검사를 받아봐야 내가 폐암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초기의 폐암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입니다. 예. 특히 요즘에 간유리 음영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러한 뿌옇게 아주 네. 초기에 생기는 폐암은 전혀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꼭 내가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 네. 검진을 받아봐야겠다는 분들은 네. 저설량 CT를 찍는 게 가장 추천이 됩니다. 저설량 흉부 CT. 가슴을 CT로 찍는다는 얘기인데 저설량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방사선 그 자체로만으로도 나중에 예. 20년, 30년 뒤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CT를 찍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가 네. 이 CT 방사선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 연구가 되어졌고요. 그 결과
저설량 CT라는 저설량 흉부 CT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예. 일반 CT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방사선 양으로 예. CT를 찍어서 폐암 검진을 하고요. 예. 이 CT량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한번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 양의 한 10배 정도 예. 미미한 거죠, 굉장히. 예, 예. 그래서 그런 아주 낮은 방사선 양으로 예. 검진을 해서 CT를 찍기 때문에 환자분도 안전하고 의사도 손쉽게 예. 초기 폐암 병변을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폐암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설량 흉부 CT를 찍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건 그러면 웬만한 병원들은 다 찍을 수 있는 검사인가요? 네, 2년 전부터 국가 검진도 저희가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2차 병원급 많은 병원들이 이 예. 저설량 CT의 프로토콜과 기계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진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근처 병원에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저설량 CT 검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예.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감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5세에서 74세 뭐 남녀 누구라도 30감년 담배를 피우셨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갑씩 30년 아니면 뭐 두 갑씩 15년 이렇게 30감년을 피우신 분이라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저설량 흉부 CT를 찍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뭐 좀 찝찝하다, 뭐 그 이렇게 요리도 오랫동안 했었고 내가 또 간접 흡연도 좀 노출이 되고 해서 찝찝하시다 싶으시면 요거를 병원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이걸 한번 찍어보시면 됩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10만 원대 초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거의 어느 병원이나 가능하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고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또 있으시겠죠. 내가 담배를 끊은 지 한 5년 지났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이거를 찍어봐야 되느냐. 언제까지 나는 계속 담배를 피웠었다라는 이 원죄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한번 피운 담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원죄로 계속 남는군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담배를 빨리 끊어야 되겠고요. 예. 저희가 이게 연구 디자인 자체가 30감년 이상의 환자들만 되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검진도 30감년 이상의 환자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내가 10감년이다, 5감년이다 네. 그런 분들께서는 담배를 빨리 끊으시고 네. 본인이 폐암 검진을 받고자 하시면 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저설량 CT를 찍어서 네. 확인을 해보는 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설량 흉부 CT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거 지금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가족력도 없긴 합니다만 이게 비용도 저렴하고 검사 시간도 1분 내외로 굉장히 짧고 조영제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 CT나 뭐 MRI 찍을 때 조영제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또 걱정이 돼서 안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영제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찍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설량 흉부 CT를 찍어서 무언가가 나오면 이제 추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실 텐데, 보통은 그 흉부 그 기관지 내시경을 쓰시죠, 선생님.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시는 영상처럼 예. 과거에는 이렇게 기관지로 예. 암이 튀어나와 있는 예.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단순히 기관지 내시경만으로도 겸자를 넣어서 조직을 딱 떼어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초기 폐암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관지 내시경이 그 정상으로 보이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에다가 예. 초음파 장비가 결합되어 있는 오.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라는 기구를 예. 써서 말초폐 병변이라든지 예. 아니면 기관지 밖에 있는 예. 중심부 병변을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러한 장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크게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예. 그다음으로는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로 예.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직도 떼내고 하는데 요즘은 더 좋은 기구가 생겼는데 선형 기관지 내시 뭐라고요, 선생님? 네, 먼저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기관지 내시경 끝에 예. 초음파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예. 달려 있고 이 초음파 단자를 제가 켜면 네. 저기 초음파 앞부분을 저희가 스캔을 할 수 있겠죠. 예. 즉 기도벽 밖을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벽 밖에 있는 기관지 벽 밖에 있는 종괴라든지 네. 임파선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 또 이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로 저희가 바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톡톡톡 치고 있는 저게 바늘이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렇게 예. 바늘을 넣어서 예. 초음파로 실제로 확인을 하면서 네. 저희가 세포를 흡인을 하고 예. 조직을 흡인을 해서 예. 안전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과거에는 이 검사가 없었을 때는 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요. 오, 예. 예, 이러한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가 도입이 된 이후로 20분,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수면 내시경으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예.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위는 위, 뭐 식도, 장 이런 데는 넓으니까 쭉쑥쑥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관지 그 좁은 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제 기관지도 내시경이 저렇게 들어가고 끝에 또 초음파 장비도 달려서 저렇게 쫙 보고 조직도 뜯어내고 하는데 이게 선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고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 또 방사형이라는 게 또 있네요. 네, 방사형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시경은 아니고요. 예. 아주 얇은 케이블 형태의 초음파입니다. 네. 끝이 한 1.4mm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케이블 형태인데 끝에 초음파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네. 저희가 말초 배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병변들을 스캔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내시경으로 넣어서 말초 폐 병변을 확인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저희가 겸자 같은 걸 넣어서 1cm, 2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폐암, 초기 폐암 조직들도 안전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설량 흉부 CT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해주셔야죠, 선생님. 요즘은 치료도 좋아졌는지 궁금해서 선생님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일단 폐암은 사실 하나의 병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소세포 폐암과 네.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는데요. 예. 소세포 폐암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유는 세포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짝을 소자를 써서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고요. 네. 비소세포 폐암은 소세포 폐암이 아닌 네.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부르는데요. 예. 대부분의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예. 비소세포 폐암은 사실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이 되는데 네. 1기, 2기의 비소세포 폐암은 수술이 원칙입니다. 예. 수술이 원칙이고 가능한 의사들도 수술을 하려고 하고요. 예. 수술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술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하지만 3기는 굉장히 조금 환자들이 다양합니다. 그 위치도 다양하고 네.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전략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에서 끝나지 않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수술을 못하는 병변이 조금 넓은 경우에는 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는 항암 방사선 복화요법으로 예. 완치를 기대하고 예. 치료를 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4기가 된다면 네. 수술은 조금 힘든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항암 치료는 요즘에는 면역 치료제, 네. 또 표적 치료제, 예. 또 기존의 화학요법 예. 이런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네. 치료를 전략을 다양하게 짜고 있습니다. 예. 자, 쭉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걸 이제 대충 뭉덩이를 보면 이렇죠. 기본이 수술이다. 일단 수술을 하시는 건데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요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분류를 할 때 소세포암, 비소세포암 이렇게 했는데 소세포암이 조금 위험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소세포 폐암은 폐암 중에서 예. 가장 악성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예. 뭐 어떤 분들은 3, 4개월 만에 확 커져가지고 예. 병을 내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마다 매년 검진을 받으시는데 네. 검진 때는 정상이었다가 네. 2, 3개월 만에 네. 암이 빨리 커져가지고 예.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악성도가 높고 빨리 자라는 암일수록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세포 폐암은 아주 초기에 네. 임파선 전이가 없고 폐실질에 국한된 그런 일부의 환자들만 수술을 하시고요. 예.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치료의 근간으로 저희가 예. 하고 있고 또 그 암의 범위가 조금 작은 경우에는 방사선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동시에 하는 예. 항암 방사선 복합요법을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이 조금 경과가 나쁘긴 하지만 악성이긴 하지만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이 수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폐 일부분을 암이 있는 폐 일부분을 절제를 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내과 의사라서 뭐 자세하게 예, 말씀을 예.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폐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폐는 오른쪽에 3개의 옆, 네. 왼쪽에 2개의 폐엽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해부학적인 구조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폐엽 하나를 떼어내면서 근처의 임파선들을 다 절제를 하는 예. 폐엽 절제술과 임파선 절제술을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하나의 폐엽만 국한되지 않고 네. 옆에 폐엽까지 두 개 정도 먹었다든지 예. 또 일부 환자는 3개 정도 다 먹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엽 2개를 떼어낸다든지 예. 아니면 한쪽 폐를 다 드러내는 전폐 절제술까지 예.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한 이후에 완치가 되는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완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폐 하나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라면 나머지 폐 하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폐 한쪽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힘들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예.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그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이상 예. 올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 자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생활 패턴은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수술하고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되시면 네. 한 3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요. 예. 그 기간이 끝나고 뭐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예. 요양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기 폐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러 뭐 일주일, 길게는 3주마다 이렇게 계속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예. 오시다가 또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중대한 합병증이 생기면 예. 병원에 빨리 오셔서 저희가 입원도 해야 되고 또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곳에 계시면 네. 사실 저희가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한 이후에도 사실은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좋은 항암제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항암제가 보통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 저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세포 독성의 화학요법. 네, 보통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거 뭐 드시고 나면 이렇게 머리도 좀 빠지고 부작용도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도 맞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네, 맞습니다. 네, 네. 꼭 예. 필요한 항암 치료이긴 하나 예, 예. 기존에 알고 계시는 네. 그 생각이시죠. 이게 예, 예. 뭐 머리도 빠지고 예. 구토도 하고 네. 힘도 없고 뭐 그런 건데 최근에는 이런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예. 아주 지금 좋아지고 부작용이 있고. 없이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또한 예. 그것뿐만 아니라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라는 약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미 표적 치료제가 폐암에 사용이 된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네. 이 표적 치료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암을 유발을 하는 유전자 변이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유전자 변이는 그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때 네. 조직 검사에서 그치지 않고 예. 그 암세포를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예.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암을 유발을 하는 특수한 유전자 변이, 네. 흔히 뭐 EGFR, ALK라고 하는 이런 네. 특수한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예. 그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하는 약을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 약 이름이 표적 치료제고 예. 그 표적이란 말이 예. 그 유전자를 표적으로 해서 예. 치료한다는 말이고요. 예. 대부분 반응률이 90%가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먹는 약이기 때문에 예. 경구 약이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도 뭐 고혈압, 당뇨 치료하듯이 예. 편안하게 예. 뭐 한 달에 한 번, 심지어 잘 조절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예. 오셔가지고 예. 약을 다 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도 하시고 음. 뭐 선생님들은 선생님 학교 가서 가르치시고 예. 뭐 주부들께서는 집안일 다 하시고 예. 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시면서 그 약을 잘 쓰고 있는데 예. 안타까운 거는 모든 환자에서 이 약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가 있어야 쓰실 수 있는 거죠, 이 약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 유전자 변이가 없는 분들은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면역 치료제입니다. 면역 치료제. 예. 예. 면역 치료제는 사실 그 김한길 전 의원께서 예. 뭐 폐암이 완치가 되었다라고 언론 그래요? 지상에 그분이? 네, 나와가지고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노벨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개발하신 분께서. 예, 예, 예. 그래서 이 약 자체가
기존의 항암제와는 다르게 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예.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보다도 부작용이 훨씬 덜할 덜하고, 뿐만 아니라 예. 효과가 좋은 분들은 예. 굉장히 효과가 좋고 예. 또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예. 편안하게 뭐 2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예. 병원에 와서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주사 한 대씩 맞으면서 예.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세포독성 항암제 쓰시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약제들은 그냥 일상생활 다 하면서 약을 드시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표적 항암, 그 옛날에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렇게 막 원자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팡 이렇게 터트리는 거라고 치면 이 표적 항암제는 유도 미사일 딱 그 자리에 가서 탁탁 정확하게 쏘는 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요거는 이게 암 세포들이 이렇게 약간 정상 세포인 척하면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데 요 가면을 벗기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암 세포다라는 거를 우리 그 면역 세포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약들이 나왔는데 선생님 이걸 모든 암 환자분들께서 다 쓰실 수는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이 면역 치료제가 네. 1차에서는 보험이 안 됩니다. 예. 1차라고 말씀드린 거는 1차 항암 치료를 말씀드린 거고 처음 약을 썼을 때 더 좋은 약을 쓰고 싶으나 예. 사실 보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보통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네. 세포독성 화학 치료를 하고요. 예. 이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 네. 내성이 생긴다든지 암 덩어리가 많이 커진 경우에는 2차 예. 치료로는 저희 이 면역 치료제가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희 네. 1차로 이 면역 치료제를 비보험으로 쓰고 한번 써볼 수 있겠으나 쓰고 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안타깝지만 대개는 2차로 쓰고 있고 예. 이러한 상황들이 예.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폐암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더 못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예방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되겠고요. 예. 담배 이외에도 제가 생활 환경에서 네. 그 조리를 하실 때 후드를 켠다든지 예. 후드가 없는 환경에서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신다든지 네.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라돈가스가 터널이라든지 지하실 같은 이러한 공간에 고농도로 있기 때문에 지하실에 자주 간다든지 이런 예. 경우에는 지하실을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어쨌든 치료 중요하지만 네. 예방이 최선의 예.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리고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폐암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엄중섭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 뭐 기본적으로 마스크 다 하고 계십니다만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공기 탁한 곳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설량 흉부CT 꼭 한 번씩 촬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기사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